올해도 퇴사를 꿈꾸는 자유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레이딩뷰에서 사용할 지표를 설정하는 시간인데요. 2개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2개면 충분합니다. 잘 따라 하신다면 나중에 추가로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2개의 지표만 설명드리는 이유는 추가적인 많은 지표를 대입하더라도 오늘 알려드릴 지표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어떤 지표도 적용하기 힘들고요. 뒤에서 배울 지지선, 저항선의 개념도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지표들의 사용법부터 완벽하게 익히고 다음 단계를 밟으셔야 합니다. 첫 차트를 대면했을 때 필요한 지표가 2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 하나는 이미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바로 볼륨입니다. 캔들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생기는 거래량을 의미하고요. 차트를 만지시다가 만약 볼륨을 삭제하셨다면 지표 검색창에 VO를 검색 후 다시 설정하실 수 있어요. 캔들이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보고 있는 차트의 분봉 시간봉에 따라 정해진 시간 안에 캔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거래량을 의미하는 막대기가 올라가는데요. 보통 거래가 많이 되는 시간은 주식장이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 그리고 점심시간입니다. 그럼 한국장은 8시 30분, 4시, 12시가 되고요. 미국장은 밤 10시 30분, 새벽 6시, 새벽 3시가 됩니다. 이 시간의 전후에는 상대적으로 볼륨을 보셨을 때 높이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주식시장에도 앞으로 차트 방향을 상승과 하락, 모두에서 매매할 수 있는 선물 시장이 존재하듯이 코인 시장에도 선물 시장이 있는데요. 상승에 진입하는 롱 포지션과 하락에 진입하는 숏 포지션이 있습니다. 양쪽의 매매가 가능하기에 기울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해당 방향으로 거래금이 쏠리겠죠?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하루에 3번 특정 시간에 펌비라는 것을 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비율이 큰 쪽의 코인 보유자가 작은 쪽의 코인 보유자에게 펌비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거래 금액이 큰 사람들은 펌비도 크게 나가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전후로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팔기도 하고요. 펌비를 받기 위해 신규 진입 투자자들이 펌비율이 작은 방향으로 매수를 하는 등의 액션이 나와서 거래량이 활발하다고 볼 수 있어요. 펌비를 받는 시간에 맞춰 거래를 하는 수익을 거두는 펌비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해당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오후 5시, 새벽 1시인데요. 위의 시간을 잘 관찰하셨다가 거래량이 올라올 때 해당 추세 방향으로 진입을 하면 단기로 접근하였을 때 짧은 시간에 하루 목표 수익률을 채울 수 있습니다. 볼륨은 차트 아래에 잔디처럼 올라와 있는 아이들이에요. 거래량이 높을수록 상승 방향, 하락 방향이라는 추세가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곳을 옆으로 비슷한 가격대를 만드는 횡보 구간, 즉 박스권을 만들어요. 생소한 단어들은 뒤에서 배울 거니까 이런 것들을 나타내구나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볼륨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게 알아보았고요. 또 하나의 지표인 이동평균선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동평균선은 줄여서 이평선이라고 불립니다. 이평선 앞에 붙여지는 숫자에 따라 이평선의 기울기가 정해지는데요. 이평선은 4개의 선으로 세팅을 하고 그 숫자는 5, 25, 99, 125입니다. 숫자를 세팅하기 전에 이평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5이평선을 5분봉에서 예로 들면 5분 동안 만들어진 5개의 캔들 가격 평균이 점으로 찍히며 점들이 이어져 선이 되는 것인데요. 현재 가격을 정하고 있는 캔들이 마감을 하게 되고 다음 캔들이 진행을 할 때 앞쪽에 5개의 캔들 가격 평균으로 새로운 점이 찍히므로 이평선은 후행지표라고 합니다. 이미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5와 25는 단기 이평선, 99는 중기 이평선, 125는 장기 이평선으로 해석합니다. 이 숫자들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뉘는 이유는 주식의 이평선과 비슷하게 해석하기 때문인데요. 주식은 5, 20, 60, 120으로 주로 나뉘며 5, 21선은 단기, 61선은 중기, 121선은 장기로 봅니다. 해석해보면 한 달 안쪽은 단기, 2~3달 정도는 중기, 4개월 이상은 장기로 본다는 뜻입니다. 주말은 거래가 되지 않으니 일주일 중 5일, 한 달 중 20일로 보는 것이죠. 중기와 장기는 상대적으로 멀리 보는 선이기에 주말까지 포함하는 일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 평선이 7, 30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코인 시장은 마감과 시작이 없는 24시간 시장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위의 숫자가 맞습니다. 실제로 사용하실 때 7, 30으로 정해두고 사용하셔도 무관해요. 제가 숫자를 이렇게 정한 이유는 코인은 평일에 특정 시간에 장이 열리는 주식과는 달리 24시간 돌아가죠. 가장 많은 비중으로 코인을 하고 있는 미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한국이 잠을 자는 밤 10시 30분부터 아침 6시까지 미국은 오전 9시에 시작해서 활발히 활동하는 낮 시간이에요. 그럼 한국이 주말이 되었을 때는 미국은 아직 평일이죠. 또다시 미국이 주말이 되었을 때는
한국은 평일이에요. 중간에 하루 정도 휴일이 겹치게 되고요. 이런 시간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단기 이평선은 주식과 비슷하게 5.25로 설정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였고 저는 이렇게 설정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래, 너가 하는 말 잘 알겠어. 그런데 트레이딩뷰 무료 버전은 지표가 4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평선은 단기 2개, 중기 1개, 장기 1개로 총 4개가 필요하고 볼륨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무료 버전 못 쓰는 거 아닌가? 아니요, 쓸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지표 검색창 기억하시죠? 거기를 눌러서 4MA라고 검색하시면 하나의 지표로 4개까지 이평선이 한 번에 입력이 되니까 볼륨과 이평선을 넣고도 2개를 더 추가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평선을 차트에 넣어 볼게요. 지표 검색란에 4MA를 입력하시고 두 번째 줄에 위치한 지표를 눌러줍니다. 왼쪽 상단에 지표 제목이 뜨고요. 지표 제목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옆에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 설정창으로 들어갑니다. 이평선의 설정은 인풋에서 숫자를 변경하고 모습에서 색깔과 굵기를 변경할 거예요. 굵기를 변경하는 이유는 선이 얇으면 차트의 봉색깔에 가려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위에서부터 차례로 5, 25, 99, 125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앞에 영상에서 학습 환경은 어떻게? 심플하게. 그럼 색상은 어떻게? 익숙한 것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상의 선택은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인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빨주노초로 바꿀 거예요. 색깔을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캔들이 우상향 방향으로 만들면 그것을 상승 추세를 탄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보여지는 배열을 정배열이라고 해요. 색상으로 보면 빨주노초이죠. 정배열은 차트를 보았을 때 이동평균선의 숫자가 작은 것이 가장 위가 되고 큰 것이 가장 아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들의 색을 짧은 숫자부터 차례로 빨주노초로 입히면 차트의 위쪽인 지붕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무지개색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세히 차트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순리대로 잘 가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캔들이 우하향 방향을 만드는 것은 하락 추세를 탄다라고 말하고 그때 보여지는 배열을 역배열이라고 해요. 역배열은 이평선이 뒤집어진 상태라고 해서 숫자가 큰 이평선이 가장 위가 되고 작은 것이 아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색깔로 설명하면 초노주빨이 되는 거죠. 설정한 이평선의 색이 무지개색이 아니라 핑크, 초록, 보라, 회색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선이 큰 숫자의 선인지 작은 숫자의 선인지 머리를 굴려야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있어요. 제가 알기론 골든크로스가 되면 차트가 상승한다고 알고 있는데 정배열과 다른 건가요? 정배열, 역배열과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접근하셔야 하는데요. 이평선은 회귀의 성질이 있어서 정배열로 벌어지면 차트에 뛰어든 사람들의 심리가 적용되어 다시 모이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정배열로 가격이 올랐다면 반대로 내려갈 때도 있겠죠? 이 과정에서 바로 역배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캔들 하나의 거래량에 따라 선이 하나씩 교차되면서 역배열이 되어져요. 추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그렇지 않은 박스권에서도 보이게 되는 것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색깔에서도 보았듯이 항상 도화지는 익숙한 것으로 유지하시고요. 오늘 삽입한 지표들을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 트레이딩 뷰를 켜고 설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간단한 방법으로 현재 생년만 카페 밀착반에서는 차트를 직관적으로 보는 방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서 스스로 해보시다가 맡기신다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셔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해드릴 거고요. 스스로 제대로 따라하고 있는지 차트를 통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에 카페 링크로 들어오셔서 피드백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튜뷰에서 필요한 도구 사용법과 정배열, 역배열, 골크데크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